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 모두 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마음 졸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은 특히 울산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피마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울산 지역 공천 신청자 대상 면접이 있고 결과도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본선 주자를 가르는 절차가 한창입니다. 울산 지역 여야 양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6개 선거구 가운데 북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 본선 후보와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중구의 오상택 전 청와대 행정관, 남구갑의 전운수 변호사, 동구의 김채선 전 청와대 행정관, 울주군의 이선호 전 울주군수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남구은 박성진 전 지역위원장과 신규명 변호사가 본선 티켓을 놓고 경선을 벌여야 합니다. 북구에는 현역 이상원 의원과 박병석 전 울산시의회 의장, 백운찬 전 울산시의원, 이동건 전 북구청장 등 4명이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7일 울산 본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면접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단은 6개 선거구에 모두 17명으로 평균 2.8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의 박성민 현 의원, 김종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등 3명이, 남구갑의 이채익 현 의원과 최건 변호사,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상욱 변호사, 박기성 전 울산교통방송사장 등 5명이 신청해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남구을은 김기현 현 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이현무 공정한 나라 울산 ESG 실천본부 회장 등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공천은 양자 대결로 펼쳐집니다. 동구는 권명호 현 의원과 손삼호 전 현대중 사무직 노조 설립위원장, 북구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과 정치락 전 울산시의원, 울주군은 서범수 현 의원과 장능인 울산대 겸임교수가 공천 티켓을 놓고 1대1 경쟁을 벌입니다. 17일 있을 면접에서 울산 지역 후보들은 오후 1시 30분 중구를 시작으로 후보자별 5분 내에 선거구별 10분 남짓한 동안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공천 또는 경선 여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여론조사, 당 기여도, 당무감사 등의 점수와 이날 면접 점수를 합산해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면접 다음 날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18일쯤이면 본선 주자와 경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총선 도전자들 모두 피마르는 주말을 맞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달빛 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한 울산시와 관련 단체 간 업무 협약이 어제 시장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 울산지회, 울산시 약사회, 울산대학교 병원과 동강병원을 포함한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소아 환자 진료 사업 협력 지원을 비롯해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병의원 발굴과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울주군 범사업 소재 햇살 아동병원이 울산 지역 제1호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선정돼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24곳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 학교는 초등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해 정규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늘봄학교 시범학교 6곳을 포함해 학교 18곳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돌봄은 오전 7시 40분부터, 저녁 돌봄은 학기 중엔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전담 인력이 배치돼 기존 교원과 분리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울산 지역 고용률은 보합세를, 실업률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울산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56만 명으로 200여 명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과 같은 58.5%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1,0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도 4.6%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대공원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4일 경주에서 구조된 후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된 매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울산대공원 동물원으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실시됐습니다. 검사는 동물원 내 조류 사육시설 5개 동에서 사육되고 있는 100마리의 가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공원 동물원은 오는 20일 재개장합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과 직원들이 울산시의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난 15일 울산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청 건축정책과를 방문해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과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날 울산시 방문을 통해 얻은 공공주택 건립 사례와 각종 업무 노하우를 참고해 포항시의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졸업철을 맞아 울산 지역 대학교들의 졸업식도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학생들이 졸업식을 함께 했는데요. 눈길을 끄는 특별한 졸업생들을 박영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모처럼 강당에 학생들이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이번 졸업식엔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1965년생인 이메이 씨는 지난 2020년 울산과학대 간호학과에 입학해 이번에 졸업과 함께 학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린 시절 꿈이었던 간호사를 포기해야 했던 이 씨는 마음 한켠에 묻어뒀던 꿈을 이루기 위해 늦게나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지금은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아서 늘 공부에 대한 간호사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제가 뒤늦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케어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같은 날 졸업식이 열린 울산대학교에선 중국 출신의 한 졸업생이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울산대학교가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울산대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다녀간 팽이림 씨는 중국에서 한국어 학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를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울산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전공 석사 과정으로 입학한 팽이림 씨는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고 다음 달부턴 부산의 한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어서요. 석사도 마치고 박사까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박사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 대학의 졸업식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모두 6천여 명의 졸업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준호 덕산그룹 명예회장이 유니스트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유니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소재 산업 입국이라는 신념으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향토 기업인 덕산 하이메탈을 세계적인 기업 소재로 일군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유니스트와 울산시의 창업 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유니스트의 2024학년도 입학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유니스트에는 올해 이공계열 433명, 경영계열 26명 등 모두 459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유니스트와 삼성전자가 협약해 신설된 반도체 공학과도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아 40명 규모의 학생이 선발돼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은 학생 동아리 공연과 교수 중창단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어제 울산과학대학교 동부 캠퍼스에서 열린 현중 마이스터대학 제3기 학위 수여식에서 직원 24명이 전문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중 마이스터대학은 매일 저녁 퇴근 후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전공 과목뿐 아니라 인문교양, 외국어 등 기초 소양 교육이 모두 울산과학대학교 전임 교수진의 강의로 구성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장에서의 기술 리더 양성을 위해서 이들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9군에서 의뢰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의 수질 검사는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불소 등 61개 항목에 대해 실시합니다. 울산시의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은 울주군 156곳, 북구 24곳 등 모두 186곳에 달합니다. 어제 낮 12시 42분쯤 남구 옥동의 4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 사무실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2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박영찬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의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몫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울산시가 보건복지부에 주관 장사정책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모에서 울산 하늘공원의 자연 그대로 공원형 자연장지 사례로 참여해 전국 공설자연장지 75곳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하늘공원 내 자연 그대로 공원형 자연장지는
지난 2013년 개원 때부터 공동 표지석 설치와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등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해온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는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잔디장 5만 7천 구, 수목장 2,700구가 안장 가능합니다. 현재 안장률은 1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전국 최초로 원데이 민원 처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울주군은 관내 가설 건축물 신고 건수가 연간 3,000건 이상으로 민원 처리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건축물 표시 변경 등 기존에 3일 정도 소요됐던 민원에 한해 원데이 민원 처리 서비스를 시행해서 민원 접수 다음 날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북구 보건소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른 홍보 활동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학교 시설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또는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보건소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부터는 확대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안내판과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2023 재난대응 안전훈련 전국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청은 지난해 행안부가 새로 도입해 실시한 안전한국훈련 레디 코리아 실전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구청은 오는 29일까지 2025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낡은 형광 등을 고효율 LED 등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복지시설이고 저소득층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은 북구청 복지시설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